어제 오늘 정우성 문가비의 혼외자 출생 갖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알가부하는 거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랬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마당에 뭐 이러저런 이슈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법규형으로서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 방에서 처음으로 제 핸드폰으로 그냥 한번 막 찍어봤습니다. 찍어보겠습니다. 네. 편집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갈 건데 뭐 이런저런 이제 좀 보니까 이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3월에 문가비 씨가 아들을 출산했고, 이제 정우성 씨가 거기에 대해 인정한 마당인데, 정우성 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법률가적인 부분으로만 좀 설명하면 이미 뭐 많이 나와 있지만, 이제 친자 관계, 정우성 씨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친자 관계라고 하는데, 친자 관계는 친생자 관계와 양자 관계가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는 유전자, 진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이제 부모 자식 관계이고, 양자 관계는 유전적인 관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통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된 게 양자 관계예요. 친생자 관계에는 혼인 중에 출생자하고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어요. 혼인 중에 출생자는 당연히 혼인한 상태에서 애를 낳은 경우를 말하고, 혼인 외에 출생자는 이 케이스, 정우성 문가비 케이스가 혼인 외에 출생자, 줄여서 혼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제 엄마 문가비 씨 아들 관계는 출생으로 당연히 그게 되기 때문에 소명되기 때문에 가족견 증명서에 엄마가 가서 이제 출생 신고하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인 경우에는 아직 정우성 씨가 아버지로 이제 하겠다는 건데, 그걸 인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인의 출생자인 자식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버지다라는 걸 알리는 게 이제 인지거든요. 그걸 알리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인지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면 소급해서 올해 3월이라고 하는데, 그때로 소급해서 이 아들과 정우성 씨는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률적인 효과는 당연히 친자 관계 되니까 상속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친구는, 그러니까 어린 이제 아름다운 아드님은 이제 엄마인 문가비 씨, 아빠인 정우성 씨로부터 상속권이 발생을 하고요. 지금 당장은 이제 성과 본의 문제도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아들 자식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엄마인 문가비 씨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자식으로 출생신고했기 때문에 아마 문씨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정우성 씨가 인지를 하게 되면 소급표에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선거부는 아버지를 따르게 됩니다. 만일에 두 분이 합의해서 원래 문씨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인 이제 정우성 씨가 필요 없다, 이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씨는 재판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자기 문씨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친권과 양육권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살지, 그러니까 이혼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 같이 살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않고요. 그거는 자해복리상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책 전부 다 자해복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맞춰지기 때문에 자해복리상 친권 양육권자는 한쪽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문가비 씨가 지금까지 키워왔기 때문에 아마 친권 양육권은 합의하에는 더 문제 없고요. 재판으로 가더라도 문가비 씨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럼 당연히 비양육친인 정우성 씨는 문가비 씨를 상한테 양육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법원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잖아요. 그거 통해서 1,200이 이제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월 10억을 벌더라도 마찬가지고요. 1,200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따라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200에서 280 정도인가 300 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산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번다거나 이런 저런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보다 많이 인정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둘이 합의하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요. 합의가 안 되는 경우 재판에 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재판 갔을 때는 300 이상 정도는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몇 천까지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면접교섭은 보통 이제 애들이 뭐 초등학생만 들어가도 아니면 7살만 돼도 부모 이제 아버지가 비양육친이,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1박 2일,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꼴이 되겠죠. 이렇게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한은 있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 케이스는 얘가 좀 8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접교섭은 하루 가서 아빠가 가서 보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 친구가 여기 면접교섭 되고 등등등 있고요.
저는 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 경우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명예훼손 저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거든요. 공연성, 지금 제가 이거 촬영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럼 공공연히 공연성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사실을 적시, 사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으면 처벌받고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 더 가중처벌 받습니다. 물론 진실을 적시하는 건 명예훼손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반론들이 많은데 입법론적으로도 그건 폐지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 진실이 더 치명적이지 않나요? 네, 내가 감추고 싶은 진실. 근데 사실 적시도 되고 문제는 이게 명예훼손적 내용이냐라는 게 근데 그 명예훼손도 판단 방법이 이제 일반인과 유명인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와 또 이제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이게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일반인에 비해서 유명인의 경우에 명예훼손에 더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갖다 더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 쪽팔린 값이라 할까요? 유명인이니까 네 사생활이니까 그만큼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뭐 명예와 부를 얻기 때문에 사생활이 일반인에 비해서 좀 까발려진다 하더라도 무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훼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헌혜자라는 게 명예훼손적 내용인가요? 근데 우리들의 인식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혜자의 대부분은 어떤 케이스였냐면 유부남이 간통을 통해서 외부에서 애를 데리고 들어오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부적절한 관계. 그래서 헌혜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세상이 변했지 않습니까? 헌혜자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유리 씨가 해놓은 거, 그 경우는 이제 사유리 씨와 이해관계는 헌혜자는 아니겠구나. 근데 이제 유전 뭐 정제를 기증을 받았는데 혹시나 이제 그건 비밀리에 해야 되겠지만 그 진짜 친부가 이제 그걸 알게 된다 하면 그런 경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헌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헌혜제 이슈와 동시에는 결혼 제도에 대한 문제. 결혼 제도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론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률론도 있고 사실론도 있고 또 간헐적 동거인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방법이 꼭 법률론을 통해서만 사실론을 통해서만 또는 동거를 통해서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유리 씨 같이 유전자를 그러니까 정액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케이스는 첫 번째가 명예훼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건데 이 케이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명인인 정우성 씨가 화두를 던졌구나. 헌혜제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에서 헌혜제에 대한 인식, 정의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동시에 이거와 표리 같은 관계, 그러니까 뭐 연관되어 있는 건데 결혼 제도에 대해서도 과연 결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법률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제 해야 되는가 등에 대한 담론을 제기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이 재밌네요. 그러니까 명석이 유튜버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유튜버와 언론은 다르지 않습니까? 언론이 지금 굉장히 자극적으로 이걸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정우성 문가비 씨의 사생활에만 이렇게 파헤쳐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거보다 언론의 역할은 이런 식의 이슈가 됐을 때 이제 정말 여기 포커스는 혼외자의 문제, 결혼 제도의 문제, 그리고 더 나갈까? 그런다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담론을 한번 끌어모아서 뭐랄까 현명한 지혜를 모아는 온 국민의 우리 현명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지혜를 모으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갑자기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있다. 그 정우식 씨가 오랜 연인하고 사이에서 이제 있었는데 불구하고 문갑 씨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만약 그 오랜 연인하고 관계가 이제 사실혼 관계까지 됐다고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상간제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도 법률에 주는 상속되는 거 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데 그런 케이스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난 그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로서 이 경우에 그러면 오랜 연인인데 이게 오랜 연인 여자분인데 정우성 씨가 나가서 딴 여자하고 원나잇을 해서 애까지 나왔다? 그러면 이 여자분은 정신적인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게 불법 행위와 손해배상 청구인데 바꿔서 위자료 청구인데 그걸 할 수 있지 않나 문가비를 상대로?
근데 그게 된다고 하면 불법행위 성립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가 오랜 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몰랐을 가능성이 있겠죠. 오랜 연이 있다 알았다고 했을 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행위라고 보여지는 걸 했을 때 불법행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그랬을 때 과연 위자료 이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상가도 소송, 그러니까 법률원의 상가도 소송에도 2천만 원 넘기 인정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경우가 얼마 될까? 그런 소송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정우성 씨 자기 주장이 분명하신 분이고 지금까지 잘 영업에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너무 큰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정하는데 이렇게 상처 입히면 되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잡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밖에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 시간이 보자 4시 40분. 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